오랜만에 또 한국의 그 본사 매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좀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한국에서 한 공백이 한 2주 넘게 그렇게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 며칠 됐는데 이제서야 좀 정신이 들어갔고 또 여러분들 찾아뵌 지도 오래됐고 해서 여러분들 또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차가 보이시나요? 포르쉐 911 까레라 4S 차량입니다. 문짝이 2개인 차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죠. 자동차 썬팅을 하는데 저렇게 차가 낮고 문짝이 2개라고 해서 시공이 빨리 된다, 또 필름도 적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짝 2개인데 문짝 4개인 차들보다 더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간혹가다 계시는데 퍼플 큐리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적습니까? 그래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마이크를 뺐는데 소리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소리가 좀 어떠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꽃구선. 제가 좀 크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르쉐 911 차량은 사실 뭐 강남에서는 많이 다니는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죠. 매번 또 매일 또 포르쉐 차량을 시공하시는 그러세요. 열심히 살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문짝이 2개인데 왜 돈을 문짝 4개인 차들하고 똑같이 받아요라고 하시는 그런 고객님들도 가끔 계시죠. 근데 이게 문짝이 2개라고 해서 시공이 금방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포르쉐 911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그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 문짝 유리에 프레임이 없어서 굉장히 잘 보이죠. 그리고 차고가 낮다 보니까 사람 시선, 키 높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봐요. 그래서 도어를 캐치를 잡고 열었을 때 굉장히 잘 보입니다. 권철희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사고 없이 작년에 저 애리조나에서 참
이틀 동안 한국 들어오지 못하고 그 모바일 사기를 당해갖고 제가 항공권 사기가 있었죠. 옛날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이번에는 그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프레임리스가 돼 있는데 그것도 차 고가 낮은 차들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인생은 즐겁게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시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그 세단형 차들 보다는 더 잘 보이고 프레임이 없으니까 마감이 잘 보이잖아요. 마감이 잘 보이고 또 유리의 그 상단 부분이죠. 상단 부분이 먼지가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코 뭐 어떤 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쉬운 썬팅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절대 없죠. 쉬운 썬팅은 존재하지 않죠. 무슨 차가 들어와도 예민하게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프레임리스 차량, 프레임리스 도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잘 계셨나요? 저는 이제 뭐 한국 들어왔으니까 또 열심히 이쪽에서의 어떤 일상들을 보내야 될 텐데 다다음 주가 추석이죠. 추석이다 보니까 글쎄요. 예전 같으면은 추석 전에 대목이라고 해서 참 썬팅 차량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하고 좀 그 신차를 출고하는 시스템이 그 전에는 조금 더 명절 그리고 연식이 바뀌는 그 연말에 그 다음 해 연도의 그 어떤 올해가 2023년이면은 2024년식 차량이 등록을 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거에 또 굉장히 연연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제 연초에 또 추석 전에 구정 전에 참 시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계절 상관없이 또 명절이다 아니다 뭐 상관없이 차들이 좀 매달 분배가 돼갖고 항상 이렇게 차가 몰리는 일이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제 유튜브 PD 올라온 상담 그 유튜브 영상을 하는 우리 PD가 이제 지금 유고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PD가 또 영상을 맡기 전까지는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뵈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여러분들 반응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라이브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쭉 뽑아내는 거랑 뭐 차이가 있겠죠. 10분, 20분 만에 함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랑 아마 영상이 딱 걸려갖고 우연하게 걸려갖고 보시는 분들은 1시간, 2시간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넘기시는 경우가 있지만 또 우리 틴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틴터님들이나 뭐 사장님들이나 이제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가한 시간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 좀 건져갈 게 더 많다고 그럴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영상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보니까.
뭐 끊는다고 해서 별건 없어요. 없는데 왜 끊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서 라이브의 어떤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나가면은 또 편집을 해서 또 10분, 20분짜리로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을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공하는 저 911 차량은 재시공 차량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매장에서 지금 작업 중인데 저 차는 왜 시공을 다시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 차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도가 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농도에 대한 부분이 참 제대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주관적인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10% 농도 또 7%, 5% 농도가 맞는 분이 계시고요. 대부분은 10%에서 15% 사이의 농도가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15%를 그냥 국민 농도라고 하는데 저 차의 어떤 뭐 완전히 새카만 농도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작업을 지금 벗겨놓은 상태예요. 벗겨놓은 상태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농도가 진하다고 그래서 안 보인다는 개념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농도가 같은 15%인데도 왠지 어둡게 느끼면 어두운 거죠. 그걸 이제 선명도라고 얘기합니다. 탁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찌글찌글한 느낌이 있어서 좀 불편한 것도 탁하다고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고객님들은 화학적인 특성이죠. 약간 그 안에 그 점착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코팅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탁함이죠. 재질, 그 다음에 코팅 과정, 또 케미칼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탁함을 갖고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필름이 굉장히 예민하고 정교해야지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름의 그 평활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평활도가 평평한 느낌, 물리적인 그런 그 성능이죠. 평평한 정도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화학 케미칼 자체가 갖고 있는 열차단이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냥 폴리에스터 그래? 센터에서 교체해준다고 전면이라고. 뭐 전면하고 후면 유리를 자 오늘 이거 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라 재밌네요. 이 차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유리가 심하게 아른거림이 후면 유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와서 이게 지금 보니까 필름의 아른거림에 대한 부분은 필름의 문제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후면 유리를 보니까 유리가 한 부분이 불량이에요. 여러분들 포르쉐 유리가 불량이 났다고는 저도
정말 드물죠. 그런 경우를 보기에는. 근데 불량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시공을 하시기로 해서 이제 모든 작업 준비를 다 끝냈는데 또 필름은 이제 전면에 슈어 X 50, 측면은 슈어 X 20%를 시공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락이 왔네요. 예. 전면하고 후면 유리를 전면도 아른거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면이 훨씬 더 그 유리의 불량의 정도가 심해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센터에 연락하셔갖고 이거를 서비스를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또 포르쉐 그 풀시공 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게 라이브를 켜놓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아쉽게도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방송사고인가 이게 뭐 유튜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뭐라 그러나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뭐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 꼭 그 제가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런 케이스를 사실은 실제로 틴터님들도 보기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1시에 볼 수도 있을 자, 더 크게 보는 요새 1시에 볼 수도 있을 때 보세요.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다시 카메라 잠깐 띄어서 네. 제가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윤아 잠깐 나와봐봐. 잠깐 나와봐. 거기 숙여봐봐. 숙이고 있으면 돼. 살짝 위아래로. 와 이거 이 확대해서 카메라로 보이시나요? 영상 속에서 보이나요? 꿀렁꿀렁하게 보이는데 렌즈가 여기 있지. EV입니다. 잘 보시면 나온다. 나온다.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 부분. 예. 영상 속에서 잡히네요. 태연아, 그거 죽여놔봐. 잠깐 그대로. 예.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꿀렁거리네요. 예. 보이시죠? 예. 보이네요. 예. 부분, 예. 전면 유리 있어? 전면 유리는 말한 채 녹아 있어요. 실링이 다 손에 묻어날 정도로 실링이 녹았어요. 실링이 이게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이 정도로 녹았어? 간혹 이런 차량들이 있어요. 유리를 교체한 이력은 없는데 그리고 군데군데 이게 녹아 있잖아요. 이게 좀 이거는 이제 실링이 실링이 녹았네요. 그냥 이게 타던 차인데 이게 실링이 녹는 경우가 참 드문데 뭐 이런 현상은 뭐 포르쉐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량이 아닙니다. 참고로 예, 포르쉐를 타시는 분들 안심하셔도 되고요. 요건 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원래 정상적인 거는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백킹이 예,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여기도 조금 예, 녹았는데 예, 여기도 좀 녹았네요. 예. 이거는 지금 다른 포르쉐 차량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예, 그런 증상인데 요거는 좀 어떤 차 타면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예, 잘 모르니까 이걸 속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포르쉐 다른 차들이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차는 지금 예,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고 그런 사례가 예, 없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이 정도로 다 꿀러버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분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고요. 예. 차는 지금 이제 그 쭉 외부 마스킹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해체를 하고 차가 지금 나갑니다. 이따가 롤스로이스 들어오지? 롤스로이스? 네, 방금. 그 풀시공? 아니요, 측면 제시. 측면 제시공.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오늘 포르쉐 시공하는 모습을 좀 사이드 글라스에 이제 그 프레임리스 차량 엣지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예,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그 프레임리스 차량을 시공하는 모습을 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차가 들어오면 꼭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또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따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롤스로이스 차량이 들어옵니다. 롤스로이스 차량 예, 측면 시공이 들어오는데 이따가 제가 라이브를 또 켤 생각입니다. 예, 롤스로이스 차량을 시공할 때 롤스로이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시공을 이따가 롤스로이스 차량 들어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가 조금 정착이 되면 미리 예고를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원숙하게 지금 라이브 프로세스가 지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숙하지만 제가 지금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카메라를 켜놓고 라이브를 한다는 것에 저도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뭐 요즘 시공하시면서 잠깐 뭐 질문을 받을까요? 예. 시공들 많이 하고 계신지요? 시공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다녀온 얘기 조금 할까요? 네. 라이브 킨 김에 식사가 언제 와요? 조금 시간이 있네요. 예. 밥 먹자. 밥을 지금 한 11시 반 됐지? 야, 주문하자. 알아서 주문해줘요.
아, 또 우리 또 산타나 산타나 딱 좀 산타나 앞에서 예. 산타나 필름 참 명품이죠. 예, 배경 화면이 완성이 됐고요. 예, 바로 세워서 그 이번에 그 미국 후일담을 짧게나마 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썬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이 왜 궁금해해야 되느냐 하실 이유는 특별히 없죠. 예. 없는데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썬팅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위치가 될까? 예. 다른 나라의 썬팅과 우리나라의 썬팅이 정말 다를까? 또 품질, 예, 퀄리티가 평균적으로 아시아인들이 그 손이 적고 또 성격이 조금 꼼꼼하고 특히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사하는 썬팅 기술이 정말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예.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틴팅을 잘한다 라는 것은 그건 오해고 예,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편견을 다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개연성이 있죠. 성격이 꼼꼼하고 좀 예민하고 고객님들도 미국 고객들에 비해서 더 완만하니까 큰 어떤 크레임을 안 하니까 조금 한국에서는 평균적인 썬팅 시공 능력이 더 높을 수 있겠다라고 추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썬팅이
내가 구사하는 썬팅 기술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실력이 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력, 경험 이것도 중요하죠. 예.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작업장 환경, 예. 을 고려했을 때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면은 그런 작업 환경에서는 모르는 거죠. 똑같은 작업 환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호날두인가요? 호날두. 그다음에 저는 뭐 호날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구지? 메시지. 저는 호날두보다는 메시를 더 좋아합니다. 메시가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 선수도 10명과 메시가 축구를 한 팀이 돼서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메시가 과연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한국인 팀터가 한국의 작업 환경, 한국의 고객 환경, 고객들의 어떤 그런 성향, 그런 걸 고려해서 들어와서 틴팅을 한국에서 참 잘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을 가서 미국의 그 창고 개념이죠. 예. 창고에서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높이가 한 4m, 5m쯤 되는 그런 뭐 높게 보면은 한 7, 8m 돼요. 예. 그런 창고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또 거기는 그 썬팅 매장 자체가 인테리어를 못 합니다. 예.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임대를 들어오게 되면 그 바닥 색깔을 뭐 한국 같으면 에폭시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뭐 또 거기다 가벽을 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싫어합니다. 예. 모든 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창고형 구조인 경우에는 거기다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건물주가 의뢰하는 그 관리 회사에 문의를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안서를 보내서 제안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까다로운 어떤 절차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썬팅 환경은 굉장히 그 창고 있는 그대로 조건 속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넓게 작업하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고 같은 형태의 뒤쪽이 창고, 게라지라고 그러죠. 게라지 같은 형태의 어떤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거의 인테리어를 할 수 없는 구조. 예. 미국 동영상, 그 틴팅 동영상을 보시면서 인테리어 잘하는 경우를 참 정말 보기 힘들죠. 특히나 창고 같은 구조의 그런 작업장 환경에서는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허락을 안 합니다. 인테리어를 탁 해서 높이도 딱 맞춰 갖고서는 공간이 딱 이렇게 생겨야지 작업을 하면서 먼지도 더 덜 들어가고 또 좀 안락한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 공간도 좀 좁으니까 좀 조명 환경, 조명을 비쳤을 때 좀 환하게 비칠 수 있고, 이거는 조명을 미국에서는 함부로 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여기만 해도 이 조명기기 하나, 박스 하나에 90개씩 들어갔어요. 이 전등 하나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90개면은 전구 하나 1.8와트라고 하면은 18와트? 예, 18와트죠. 18와트면은 1.8kg예요. 1.6kg 정도 돼요. 전기 용량 자체가 그러면 여기 그 배선 그 휴즈 박스 있죠. 배선을 그 박스 자체를 전기를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기 개조 같은 거를 미국의 어떤 공간이든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의 작업장을 꾸미는 그런 작업장 예, 모든 이런 그 차를 작업장 안에다 들여놓고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작업장에 깨끗한 그 아주 정제된 그 공간 예, 작업 공간 그리고 조명 환경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작업이 좀 깨끗이 나올 수 있죠. 저도 미국에 가서 같이 뭐 틴팅을 해봤지만은 예,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바닥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은 작업이 끝나면 물걸레로 그냥 싹싹싹싹 닦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 작업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작업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근본적인 윈도우 틴팅, 썬팅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 사람이 무조건 썬팅을 잘한다 라는 생각으로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의 능력이죠. 누구를 볼 것도 없고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볼 것도 없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볼 것도 없어요. 나는 이만큼 잘해. 틴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품고 이 자만감이죠. 자만감. 예. 그 자만감으로 인해서 그 틴터의 기술이 쭉 성장을 하다가 멈추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썬팅이 잘한다. 나 정도 되면은 썬팅을 잘하는 거야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기술의 발전은 썬팅 헤라를 완전히 놓고 은퇴하는 순간까지 계속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틴팅을 잘하는 분들은요, 소매 매장인데 하루에 6대, 7대를 소화를 하세요. 예. 그것도 4대에서 6대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굉장히 괜찮은 품질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한국도 정말 묵묵하게 하루에 1대를 하든 3대를 하든 정말 묵묵하게 그 품질, 시공 품질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국에도 계시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썬팅 실력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틴트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번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틴트 샵을 들렸고요. 예, 같이 틴트를 잠깐 같이 하는 일이 있었죠. 또 제가 뭐 기술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뭐 짧은 시간에 얼마나 알려주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틴터님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틴터들의 경쟁자는 무궁무진하다. 예.
그 무궁무진한 경쟁 속에서 일단 기술로서 승부를 해서 정말 진짜 내가 생각하는 자신감, 자만감 이런 게 아니라 임재리님, 예, 반갑습니다. 자신감, 자만감보다는 그냥 무조건, 예, 어제 내가 아무리 썬팅 잘하고 또 어저께까지 돈을 너무 잘 벌었고 또 고객들한테 칭찬을 아무리 받았더라고요. 예, 오늘 썬팅 시공을 하는데 살짝 자만해갖고 한순간을 딱 놓치면은 그냥 불량입니다. 예,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야 되죠. 예, 이 시공이 이게 뭐냐고. 아니면 뭐 뜯고선 다시 시공해야죠. 몸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틴터들은 정말. 예, 예. 자, 이런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 미국이나 한국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매일매일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 이제 틴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시공을 하다가 2주 정도 썬팅을 안 했어요. 제가 안 하고 다시 헤라를 어제 그제 잠깐씩 또 시공이 있어서 헤라를 잡았는데 틀리더라고요. 시공이 깨끗하게 나오지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예, 진짜로. 2주 만에 하더라도 깨끗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 뭐 2번, 3번 해서라도 깨끗하게 나오죠. 나오는데 헤라를 2주 동안 잡지 않았죠. 그런 사이에 몸이 좀 굳어버립니다. 예,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은 발전을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켜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틴팅이라는 세계가 정말 놀랍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잠깐 헤라트 한 2주 났는데 몸이 몸 작동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스스로 저만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틴팅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또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것이 굉장히 관건이죠. 정말 관건이죠. 잠시만요. 하기로 했어? 네, 하기로 했어? 아니, 측면만. 측면만? 저희가 저기만 돼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측면만? 후면도 하는 거야? 아니, 네, 측면만. 측면이랑 정면 교체. 이상하니까. 이 배경, 여러분들은 자동차 배경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틴팅을 그 와중에 이제 문자가 하나를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를 출고하려니까 짝짝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쪽유리까지는 시공을 해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고객님의 의견이 있어서요. 고객님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시공을 하고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잭을 하나만, 이거 하나 하면 되지? 여러분들,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이따가 롤스로이스가 이따 들어오면은 상황을 봐서 라이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그냥 오늘 라이브는 그냥 미국 다녀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 보이고 인사드렸다. 또 포르쉐 911 까레라 시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를 탓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